많은 분들께서 고개를 숙이고 스마트폰을 보고 계세요. 그러면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이분들이 나중에 다 목 디스크가 터져가지고 나한테 오시겠구나, 나는 나중에 부자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마취통증의학과 조항무 교수입니다. 척추 통증으로 많이들 고생하시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치료들을 받고 계실 텐데요. 어떤 치료를 받느냐에 사실은 대부분 집중하시지, 여러분의 허리를 아프게 만든 주범인 척추 협착증이나 디스크를 유발한 여러분의 나쁜 허리 통증 생활 습관에 대해서 교정을 하고자 하는 노력은 별로 기울이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척추 생활 습관을 바꿔야 하나? 자, 어떤 분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척추 수술을 받고 괜찮아졌는데 다시 아파졌다고 하십니다. 수술이 잘못된 걸까요?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 엄청나게 많으시지요. 수술 전에도 생활 습관이 나빴는데 수술 후에는 그것이 교정이 되어야 되는데 대부분은 생활 습관을 교정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나쁜 자세로 허리를 구부정하게 하고 스마트폰을 매일 보고 계시고, 나쁜 자세로 허리를 구부정하게 하면서 물건을 들고 계시고, 계속 무리를 주다 보면은 당연히 아파질 수밖에 없지요. 우리 몸은 계속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늙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허리가 점점 구부정해지는 퇴행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흘러가는 시간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만 척추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서 나이가 천천히 들도록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자, 제 캐릭터인 직장인 신경이가 하루 일과를 어떻게 보내는지에 따라서 척추 건강을 어떻게 지키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집에서 아침에 일어나면은 자주 쓰는 생활용품이 있잖아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면도를 한다든지 영양제를 챙겨 먹는다든지 세수를 하고 나서 로션을 바른다든지, 그래서 자주 쓰는 생활용품은 눈높이에 두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아래쪽에 물건들이 계속 있으면은 계속 하루에도 몇 번씩 허리를 굽혔다가 폈다가 해야 되고, 목도 굽혔다가 폈다가 해야 되기 때문에 애초에 많이 쓰는 물건들은 그냥 허리나 목을 굽히지 않고 쓸 수 있게 높게 세팅해 놓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식사 환경인데요, 좌식 생활을 하지 마시고 양반다리나 좌식 자세는 역시차 커브를 만들기 때문에 굉장히 척추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입식 생활로 테이블을 사용하시고 의자에 앉아서 식사를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사실은 옷이 있는데 옷이 좀 편한 옷이 있고 불편한 옷이 있잖아요. 척추에도 마찬가지예요. 척추에도 이제 무리가 가는 옷이 있고 무리가 덜 가는 옷이 있는데, 정장이나 넥타이보다는 좀 가볍고 편한 캐주얼 차림을 하시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리고요. 다음으로 척추에 무리가 덜 가는 가방 사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논문을 보니까 여러 가지 가방의 유형 중에서 백팩이 척추에 가장 좋고, 그 다음에는 숄더백이 두 번째인데, 같은 숄더백이라도 이렇게 반대쪽 어깨에 크로스를 해서 매는 것이 좋다고 나와 있고요. 한쪽 손으로 드는 토트백은 척추에 가장 안 좋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능하면은 백팩을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양쪽 어깨에 매주십시오. 한쪽으로 매면은 또 이제 무게가 한쪽으로 쏠리기 때문에 그건 또 척추에 좋지 않겠지요. 그리고 그림에서 그려놨듯이 가능하면은 무게 중심을 아래로 두지 말고 몸에 좀 붙이셔가지고 무게 중심을 몸통 가까이에 두시면은 허리나 척추에 무리가 덜 갑니다. 물론 패션적으로는 조금 멋이 덜 하기는 해요. 하지만 우리 척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백팩을 사용하시는 것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우리가 숄더백을 매야 될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깨 한쪽에 매게 되면은 이 무게가 한쪽에만 다 쏠리기 때문에 척추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게 되면은 반대쪽 어깨에 이렇게 크로스로 매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이것도 이제 밴드를 짧게 해가지고 무게의 중심을 몸통으로 갖다 붙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가방을 무겁게 들고 다니셔야 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어깨에 끈이 있거나 배 쪽에 따로 끈이 있는 것을 사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방을 가볍게 들고 다니라는 것입니다. 가방이 애초에 무거우면은 척추에 무리가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쓸모없는 물건들을 좀 빼버리고 최대한 가볍게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스마트폰이에요. 스마트폰. 요즘에 스마트폰 너무 많이 쓰시지요. 지하철에 한번 가보면은 이렇게 다들 고개를 숙이고 계세요. 근데 이렇게 고개를 숙이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우리 머리가 무게가 한 5kg에서 6kg 정도 되는데요, 0도일 때는 우리 목이 5kg에서 6kg 정도의 하중을 받지만 우리 목이 45도 정도로 숙여진다고 하면은 무려 22kg의 하중을 받게 됩니다. 22kg이면 쌀 한 가마니예요. 우리 목에다가 쌀 한 가마니를 이렇게 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척추 건강이 유지가 되겠습니까? 여기 보세요. 다들 고개 숙이고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들의 모습이잖아요. 저 지하철로 출퇴근하는데요,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이제 고개를 숙이고 스마트폰을 보고 계세요. 그러면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이분들이 나중에 다 목 디스크가 터져가지고 나한테 오시겠구나, 나는 나중에 부자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스마트폰 습관이 너무 안 좋아요. 너무 홍보가 덜 돼 있어요.
그래서 정상으로는 원래 이제 전만이 유지되어 있어야 되는데 계속 스마트폰을 나쁜 자세로 사용하다 보면은 목이 이렇게 일자목이 돼 버리고요. 그게 점점 더 심해지면 이렇게 거북목이 되어 버립니다. 거북목 많이 알고 계시죠? 그래서 같은 스마트폰을 보더라도 이렇게 역시자 컵으로 그냥 허리를 망쳐가면서 스마트폰을 보지 마시고 허리를 똑바로 하고 목도 똑바로 하고 S라인을 지켜가면서 내 눈높이에 맞춰서 스마트폰을 들고 이렇게 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척추 라인을 한번 보세요. 반듯하잖아요. 똑같은 스마트폰을 보지만 저는 이렇게 척추를 보호하면서 보거든요. 그래서 S라인을 지켜가면서 그리고 시선까지 스마트폰을 올리고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의자 고르기. 좋은 자세를 하기 위해서는 의자를 웬만하면 사무용 의자를 쓰시는 것이 좋고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는 것을 사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경추 지지대, 목 받침대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암레스트가 있어야 돼요. 암레스트가 없으면은 팔의 무게를 일하는 8시간 동안 계속 목이 지탱하는 거예요. 무거운 팔을 계속 8시간 동안 지탱하고 있으면은 목이 남아납니까? 당연히 아플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무거운 팔을 이렇게 팔걸이가 지탱을 해주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팔걸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요추 지지대라고 이렇게 허리 쪽이 볼록하게 앞으로 들어간 구조들이 있어요. 이 구조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여성분들은 이 다리가 상대적으로 짧기 때문에 이 좌판이 앞뒤로 조절되는 기능도 있으면 좋고요. 그 다음에 허리는 90도보다는 100도에서 110도가 제일 좋기 때문에 허리가 약간 뒤쪽으로 틸팅이 내는 기능을 가진 의자를 구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책상은 가능하면은 모션 데스크로 사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우리가 앉아 있을 때 중간에 일어서서 쉬어라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강조가 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일을 하면서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모션 데스크를 한번 사서 쓰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중간에 한 번씩 일어나고 일어나서 일을 하고 앉아서 일을 하고 그러면서도 S라인은 계속 보호를 하면서 할 수 있으니까 저는 모션 데스크를 쓰고 허리 통증, 목 통증이 좀 많이 줄었어요. 가능하면 모션 데스크를 구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모니터가 생각보다 상당히 위로 올라가야 돼요. 제가 지금 노트북을 이제 아래쪽으로 보고 있잖아요. 이렇게 아래쪽으로 보고 있으면은 당연히 지금 목에 무리가 갈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내 시선에 맞게 모니터를 올려줘야 되는데 이렇게 올려주려면은 모니터가 상당히 올라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A4 용지로 한번 쌓아봤는데 무려 4개나 쌓아야 되더라고요. A4 용지를.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은 모니터 암을 좀 구입을 하셔가지고 설치를 하셔서 나의 시선을 정면으로 했을 때 모니터의 상부 3분의 1 지점이 닿도록 이렇게 세팅을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뭐 모니터뿐이겠습니까? 우리가 뭐 책을 읽는다든지 스마트폰을 쓴다든지 태블릿 PC를 쓴다든지 하는데 그것들도 전부 다 이제 이렇게 거치대를 사용해 주시고 특히나 이 높이를 오르락 내리락하게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거치대를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느냐 해가지고 저희 집에 제 방 사진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자, 사무용 의자 쓰고 있고요. 여기 요추 지지대가 있지요. 허리는 100도에서 110도 정도로 하고 있고 엉덩이는 뒤쪽으로 뺐습니다. 무릎은 90도로 유지하고 있고 발은 땅에 닿고 있습니다. S라인으로 척추 라인을 유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팔은 팔 받침대 위에 올려놨고 팔 받침대 위에 올려놔서 책상까지 가는 길이 일직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부러 이렇게 높이를 세팅했고요. 핸드폰은 이렇게 거치대 위에 올려놓고 태블릿도 이렇게 높이 조절 거치대에 올려놓고 그 다음에 모니터는 높이 조절이 되는 모니터 암에 올려놨습니다. 제가 S라인을 유지한 상태에서 저희 시선을 앞으로 쭉 했을 때 모니터의 상부 3분의 1에 닿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팅을 하셔서 업무를 해보시면은 한 1주, 2주만 지나도 굉장히 다르구나 하는 것을 몸으로 느끼실 수 있습니다. 저는 모션 데스크를 쓴다고 말씀드렸죠. 앉아서 일을 하다가 좀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서서 일을 하고 다시 앉아서 일을 하고 이렇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도 이렇게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죠. 이제 물건을 어떻게 드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땅에 떨어진 물건을 들 때 허리를 굽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럴 경우에는 이제 허리에 무리가 가게 됩니다. 허리는 S자로 반듯하게 유지를 하면서 무릎을 굽히고 고관절을 굽혀서 무릎과 고관절을 활용해서 물건을 드는 것을 추천드리고 물건은 우리 몸에서 이렇게 멀리 들지 마시고 가능하면은 몸통에 붙여서 드는 걸 추천드리고 양쪽에 무거운 것과 가벼운 것 이렇게 무게가 다른 것을 들면은 또 이제 허리가 이렇게 휘겠지요. 물건을 번쩍번쩍 들어 올린다기보다는 물건을 천천히 들어 올리자. 이것을 지키지 않고 무식하게 물건을 툭툭 들다 보면은 어느 순간 디스크가 뚝 하고 터지게 되니까 이 부분도 주의해 주십시오.